트렌디한 매매로 수익률을 압도한다. 트렌드세터 박성재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닉네임이 트렌드세터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주식 시장의 트렌드를 그 누구보다 빠르게 잡아내고 또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캐치해내는 저는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매매 방법을 다르게 가져가야 하는 요즘인데요. 시장의 트렌드를 확인해서 또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주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우리의 박성재 전문가님이십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의 매매 스타일은 어떠하신지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난주에 유진 로봇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유진 로봇 말씀하시고 눈여겨서 보신 분들은 수익률이 엄청 많이 나오셨을 것 같아요. 네, 유진 로봇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예, 바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경제TV에는 두 번째 출연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첫 출연 이후로 두 번째 출연인데 벌써 그때 방송 때 이야기 드렸었던 개별주 강조해드린 종목이 벌써 수익률이 크게 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보시면은 차트에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왜 지금 이 차트가 왜 올라가기 위한 준비가 끝난 차트인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매칭이 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 유튜버에다가요, 박성재 전문가 서울경제TV 유진 로봇 치면은 상단에 뜹니다. 그래서 요 6분짜리 영상이 있거든요. 요거 참고해서 믿지 못하겠던 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유진 로봇, 당시에 지난주 월요일이죠. 로봇 테마주들이 골고루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유진 로봇이 유독 강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유진 로봇의 사회이사가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월요일에 상한가를 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구글 파이낸스 이제 자료를 발췌해오면서 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금 이제 대선 테마는 특히 인물 테마주들은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재료 소멸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아마 시세가 나오면 피날레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보통 이재명 후보 대선 테마주들 보면은 많이 올라간 건 400%, 적게 올라간 건 200%, 150% 올라갔어요. 6개월 동안요. 근데 유진 로봇은 6개월 만에 당일에 상한가를 갔어도 80%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대선 인물주들의 피날레가 다가오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서 인물주로 부각받은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기간 안에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제가 지난주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정말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요 상한가 캔들 요 나오고 나서 그날 이제 제가 개별주 소개해 드릴 때 이 종목 이야기 드렸던 게 뭐냐면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간다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다음날 시가가 1,450원이거든요. 1,450원에 매수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전략까지도 이야기 드렸는데 그 다음 날도 상한가, 그 다음 날도 상한가, 그 다음 날도 갭을 크게 띄웠습니다. 그래서 요 고점 보이시죠? 고점. 제가 이제 매수 가능하다라고 하는 시가부터 고점까지 구간을 놨을 때 소수점도 딱 0으로 떨어집니다. 정확하게 100% 수익 시세가 나왔다. 물론 이게 우리가 목표가를 제가 나르다 드리긴 했지만 시세가 이만큼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다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기술적인 분석도 제가 어떻게 해드렸어요? 요 상한가를 간 날,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상한가다. 상한가 위치가 이 앞전에 있는 매물대 종가들을 모두 머금은 상한가다. 그래서 의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주식이 있습니다. 1,000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목표가를 뭐 1만 원까지 가져가려는 주포가 있어요. 그러면 1,000원짜리에서 유통 주식 수의 10%만 매집을 하고 10,000원까지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2,000원, 3,000원, 4,000원 올라갈 때마다 나머지 90%를 가진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비싸게 받아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을 합니다. 주포들이 과연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오랫동안
1,000원이라는 가격에서 사탕값을 주면서 또 본전을 깨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랫동안 박스권을 그리면서 물량을 많이 뺏어야지 현명한 주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000원 근처에서 만약에 60, 70% 매집이 끝났어요. 그러면 올려도 부담 없죠. 10,000원까지 올려도 부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 상한가의 의미는 뭐예요? 유진로브 상한가의 의미는 뭐예요? 모든 매물대들을 넘어섰으니까 뭐예요? 매수의 참여자들이 가장 많았었던 매물대들을 넘는 상한가. 내가 너 가장 비싸게 다 받아줄게라고 하는 상한가. 자, 주포들이 많은 물량을 매집을 안 했으면 이런 상한가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나 이제 출발한다라고 말하는 캔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재료를 보더라도 어때요? 대선 테마, 인물 테마주들이 빨리 올라가야 되는 상황, 얼마 안 남은 상황, 키 맞추기를 빨리 해야 되는 상황, 잘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논리가 탄탄하죠. 자, 그래서 저 박성재 전문가랑 같이 하면 이런 논리적인 매매가 가능하다. 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방 들어오셔가지고요. 저랑 같이 하신다면 이런 것들을 정말로 수익으로 취한할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제가 이런 이야기도 장중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교육방에서 단타 가능한 종목 보인다. 오가노 사이언스 제가 장중에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단기간 안에 추세가 빠르게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굉장히 잘 잡아요. 제 별명이 트렌드 세터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 그날그날의 트렌드도 상당히 잘 보더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제가 공략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교육방에서 드렸고 상한가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이런 당일 트렌드도 굉장히 잘 보는 전문가가 누구다? 바로 박성재 전문가다. 저 박성재 전문가랑 함께 하시면은 이런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당일의 시장 트렌드를 잘 확인한다면 시세를 분출하는 종목을 잡아볼 수 있다는 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테마는 재생에너지 테마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대명에너지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대명에너지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내일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내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적어도 이 상한가짜리 위로는 한번 시세가 나올 거다라고 내일요? 예, 저는 오. 보고 있습니다. 내일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눌림이 나오더라도 되게 짧게 나올 거라 보거든요. 제가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재생에너지고요. 우선 지금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정치 인물주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선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6월 3일까지는 지금 보름도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인물주들은 사실상 재료 소멸로 보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다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어디냐면 바로 정책에 집중을 하자. 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선 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각 후보마다 많은 정책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건데 그쪽에 시선이 몰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대선 후보가 이야기를 했죠. 근데 물론 이 원전에 대한 활용을 분명히 할 거다. 대신에 재생에너지의 중심 전환으로 갈 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가 유럽 국가들을 봐야 되는데 재생에너지 쪽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기존의 레거시 에너지들을 전부 다 폐쇄해야 된다. 유럽 쪽에서 나온 내러티브죠. 근데 실제로 이탈리아도 다시 재가동을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스페인에서 4월 말에 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70% 수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지적을 받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원전을 원래는 9곳을 폐쇄를 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근데 그거를 재고한다라는 뉴스가 그 이후에 떴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에 대한 필요성도 분명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 쪽에서도 SMR 쪽에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정책을 펼지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생에너지 쪽으로 조금 더 중심 전환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요, 바로 이제 전력의 필요성이거든요.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2030년까지 가면은 에너지 수요의 4배가 증가할 거다. 기존의 데이터 센터보다 6배 전력을 더 많이 잡아먹습니다.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도 엄청 많이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AI 산업화가 커지면 커질수록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처리 용량, 막대한 전력, 에너지 부족합니다. 어디서 수급받을 거예요? 기존의 화석 연료에서 에너지를 갖다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탄소 배출이 가속화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후 문제가 더 크게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대안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 빨리 키워야 되겠죠. 그리고 원전도 빠르게 키워야 되겠죠. 자, 우리가 보통 재생에너지라고 하면은 어떤 뭐 신세대 에너지 막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오래전부터 사실 사용을 해오던 겁니다. 태양열이라든지 풍력에너지는 되게 과거부터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는데 상당히 열등한 에너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금맥 같은 에너지인 석유가 발견되고 나서는 사용을 거의 안 했죠. 근데 석유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탄소 배출이 가속화되고 기후 문제가 발생하니까 결국에 다시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많은 인프라가 필요하고 많은 시설들이 또 설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 기후 위기에 대한 거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장에 따른 에너지가 더욱더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딥시크 충격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딥시크가 나오고 나서부터 그 시장의 전문가들이 다 같은 소리를 했어요. 아, 지금 저가형 반도체 칩으로도 지금 GPT랑 굉장히 유사한 정도의 성능을 내는 생성형 AI를 만들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효율화를 할 거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웬걸? 빅테크 기업들은 더 많은 투자를 AI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규모가 무려 40%나 증가를 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 생성형 AI의 성능은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컴퓨팅 파워 곱하기 데이터량입니다. 자, 데이터량을 한번 보세요. 중국이 압도적이죠. 중앙경제, 통제 경제 체제에 있다 보니까 이 데이터량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그럼 미국이 어쨌든 이 생성형 AI 쪽에서 그럼 더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높여야 돼요? 컴퓨팅 파워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고가형 칩에 사실상 더 많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프라에도 투자해야 되고요. 데이터 센터에도 투자를 해야 되겠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1,050억 달러로 높였습니다. 작년에는 여기 딱 써있죠. 780억 달러였는데 35% 증가시켰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600에서 650억 달러. 원래는 300에서 400억 달러였어요. 작년보다 70% 이상 올린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800억 달러로 작년보다 42% 증가시켰습니다. 알파벳 역시 지난해 대비 30% 늘려서 750억 달러. 미친 듯이 투자가 들어가고 있어요. 애플에서도 대만에 데이터 센터 짓는다라고 하죠. 지금 장난 아닙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확장이 되는데 어떻게 에너지를 수급할 거냐는 거죠. 결국에 AI 산업의 성장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시장의 성장과도 같이 맞물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으로는 정책 테마로 움직일 수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이런 AI 산업 성장과 동반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 물론 전력을 이제 판매를 하는 이런 회사들은 주요 이제 고객처가 다 한전이에요. 그래서 대금을 받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실적을 빠르게 캐시플로우가 연동이 된다라는 거, 캐시플로우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 자, 보시면 제가 이제 오늘 상한가 갔거든요. 대명에너지가. 유진 로봇 이야기 들었을 때랑 얼추 비슷합니다. 근데 그만큼 또 이제 파격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저는 제한된다라고 보는데 상한가를 간 위치가 보면은 모든 매물대들을 넘어섰어요. 근데 이 매물대들을 넘어선 폭이 꽤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조정이 나온다면 요 정도 고점, 그죠? 그리고 요 정도 고점 라인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튕겨져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바로 내일 시가부터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또 한번 뭐 급등 랠리가 한 차례 정도 더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공격적이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내일 10초가 이하의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상한가는 모든 매물로 다 받아줄게라는 상한가니까 요 위에서 주포들이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28,000원, 손절가는 보수적으로 22,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생에너지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정책주로 단기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섹터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대명에너지는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오늘의 종가 이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분석과 함께 1차적인 목표가는 28,000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대명에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생에너지 테마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SK 이터닉스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갭을 띄우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정책뿐만 아니고 개별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업사이드 요소가 갖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설명을 또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사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사업 쪽에서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업사이드 요소는 ESS 사업에서 저는 더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기업인 게 수주 규모를 보면 아시겠지만 100만 원, 1000만 원, 억, 5,800억 원이 넘는 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어떤 수주 잔고가 있어요. 이것들을 소화해 나가면서도 실적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컨센서스도 당연히 그에 따라서 높게 잡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동사가 잘 봐야 될 게 ESS 프로젝트인데 이게 지금 미국 텍사스 남부에서 100메가와트 규모의 ESS 프로젝트를 1년 만에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이것은 뭐냐면 미국에서 SK 이터닉스의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인정받은 것과도 같다. 그럼 미국 전역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ESS 누계성을치 용량이 27년도 되면서부터 더 급격하게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컨센서스예요. 그래서 ESS 쪽에 대한 그 중요도가 날이 갈수록 매우 올라간다는 건 제가 너무 입 아프게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업사이드까지 같이 연결된다면 지금 동사가 갖고 있는 어떤 컨센서스보다 더 높은 멀티플을 받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식의 또 차트입니다. 실제로 매물대가 어디냐면 여기서 터졌거든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은 매물이 터진 구간을 이렇게 음영 표시를 해놨거든요. 보시면 위에는 크다는 의미가 없어요. 많은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됐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 매물대를 깨고 내려갔을 때 당연히 거래량이 많은 데서 저항을 받겠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습니다. 저항을 받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매물대를 쌀 한 가마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쌀 한 가마니에다가 바늘로 툭툭 찌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쌀들이 쏟아지겠죠.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이란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퓨레침으로 소화를 하다가 종가상으로 이 매물대에 딱 얼굴 내미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올라가기 얼마 안 남았다라는 신호로도 보통 우리가 기술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지금 이런 정책 모멘텀을 이제 같이 한번 받아가지고 이 매물대를 뚫어내면은 시세가 위로 한번 크게 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일 시초가의 매수가 가능하다.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9,000원으로 보셔도 되고요. 더 자세한 내용, 자세한 대응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꼭 교육방에 입장하셔서 저 박성재 전문가랑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K 이터닉스 ESS 시장 확장과 함께 수익성이 더욱더 개선이 될 것이고 오늘 저항을 받았던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더 크게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내일 시초가에서 매수를 한다면 23,000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박성재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이뮤논시아입니다. 전문가님, 이뮤논시아 오늘 상장한 종목인데 오늘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몰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조금 더 갈까요? 그럴 거라고 우선 보긴 하는데 한번 좀 부연 설명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상장을 했어요. 굉장하죠. 첫날 주가가 108% 폭등했다. 공모가가 3,600원입니다. 저는 이제 신규 상장을 하는 종목들은 이 앞에 매물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술적인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이 기준이 될 수 있는 날은 뭐냐면 첫 거래일이 상당히 거래가 많이 터집니다. 왜 시선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공모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공모가 대비 고점이 되는 케이스들이 뭐냐면 공모가 대비 2배. 3,600원에 2배면 얼마죠? 7,200원이죠. 7,200원에서 매물이 싹 터지고 쭉 빠져서 음봉으로 전환해서 마감이 되면은 그거는 보통 상장 첫날 이제 IPO에 참여했었던 주포들이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락업을 걸린 물량을 제외하고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7,500원까지 근데 오늘 상승을 했어요. 2배짜리를 넘어서 종가도 점점 높이면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당장 죽을 생각 없다. 더 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료나 명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사 같은 경우 하나 후보 물질이 중국의 3D 메디슨의 기술 이전되며 중화권 독점권이 부여됐다. 2026년 글로벌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다른 5-9 이제 IMC 001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있으면 4달 다음 달이죠. 개발이 완료되고 2027년 글로벌 기술 이전 그리고 실적은 2029년부터 상용화가 되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뮤논시아, 발음이 참 힘듭니다. 여기 대표님이 이야기하셨던 게 뭐냐면 2025년에 ISCO, 미국의 임상종양학회에서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발표할 거다. 요거 말하는 거죠. 자, 종양학회 언제예요? 5월 30일에서 6월 5일 사이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단기간 안에 남아있는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여전히 산재에 있다,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은 굉장합니다. 오늘 총 거래 대금이요. 전체 시장의 거래 대금에서 이뮤논시아가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을 달성을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래 대금을 보여줬어요. 오늘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쪽에 다 모여서 거래를 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체크를 한 거는 꽤 됐습니다만 6시 기준 장 끝나고도 한참 동안 검색어 1위까지도 기록을 했을 정도로 많은 시선이 모여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신규 상장주면 다 거래대금 1위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소식 다 아시겠지만 미국이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강등했어요. 이게 뭐냐면 2011년도 때 S&P에서 강등을 했었을 때 시장이 안 좋았고요. 그리고 피치에서 2023년이죠. 23년 11월에 강등했을 때도 안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투심이 오늘 꺾일 수밖에 없어요. 무디스에서도 내렸기 때문에. 자, 투심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자, 보세요. 수급이 특정 이슈가 뜨거나 좀 핫한 어떤 모멘텀이 발생하면 그쪽에 수급이 몰려다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별반 이슈가 크게 없었던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신규 상장주가 딱 나오니까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밤까지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앞전에 S&P라든지 피치 쪽에서 신용등급,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을 때도 일주일 정도 빠졌거든요. 그럼 내일도 주가가 안 좋을 수 있는데 내일은 신규 상장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잘 버텨주면서 마감했거든요. 잘 버텨주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실질적인 매물대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그래서 그 매물대 구간들을 지지하다가
종가 부근에는 올려놨다. 그래서 이게 한 번 더 튀어 올라갈 가능성, 시장에서 내일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접근했을 때 내일 시초가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1차 목표가 8,400원, 손절가 6,700원이고요. 요것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한 조금 대응이 궁금하시다. 또 나는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조금 복귀를 하고 또 어느 구간에서 또 추가적으로 공략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거래하는 트렌드 세터 저 박성재 전문가랑 교육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이 집중됐었던 이뮤노시아, 내일 신규 상장주도 없고 또 오늘의 수급과 차트를 분석해 봤을 때 내일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셨는데요. 그렇다면 내일 단타로 접근을 해서 수익을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법은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실까요? 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님이 설명을 해주실 텐데 이 노하우에 대해서 직접 실전에 한번 도입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무료 공개 방송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차트를 보게 되시면 돈이 들어오는 지점이 보인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네, 도대체 뭘 보면 되는 걸까요? 제가 보는 저만의 기준을 또 하나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심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똑한 돈 잘 보자. 똑똑한 돈. 시장에는 사실 요거 잘 보면은 사실 끝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똑똑한 돈 우리가 보통 스마트 머니라고 하면은 뉴스 전에 나오는 주포들의 매집 자금을 우리가 보통 똑똑한 돈이라고 합니다. 이 매집 자금을 포착할 수 있는 사람들 단순히 거래량만 보고 그것이 판단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저만의 기준을 하나 설립을 합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제가 딱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정말로 뉴스보다 좀 더 빠르게 포착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안 끝에 저는 만들었습니다.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신호인데 실제로 제가 만든 이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은 추세가요. 하락 추세로 보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추세가 없는 옆자리를 그리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커브가 만들어질 때 신호가 포착되게끔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커브가 만들어지면 이때가 반전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이 나와준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무슨 말이에요? 이 커브를 만든 거는 누구예요? 돈이 많은 주포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만든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면은 기본 조건들은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요 스마트 머니 기법 같은 경우를 막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해줘도요. 요 기법으로 수익 내는 사람 잘 못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 기법은 제가 수익을 잘 내는데 저한테 굉장히 잘 맞춰져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신호가 포착되면 저는 거래량이 증가하는지까지 보고요. 거래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 포착된 캔들 시가까지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하거나 혹은 이제 고점을 돌파할 때, 그러니까 캔들 있죠.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된 캔들 고점, 윗꼬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한다거나 혹은 거래량이 5거래 연속 늘어날 때 매수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손절 같은 경우도 제가 손절 추세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특정 신호, 특정 기법만 있으면은 본인이 나만 아는 기법을 가지고 꾸준히 돈을 잘 벌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트렌드의 전환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수급의 트렌드든 업종의 트렌드든 종목의 트렌드든 그죠? 테마의 트렌드든 그런 트렌드를 잘 보는 사람, 트렌드의 전환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시장에서 롱런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식시장에는요. 진리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격언들이 있어요. 뭐냐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든지 혹은 소문난 잔치, 그러니까 뉴스가 막 나와서 너도 나도 다 아는 호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고점 신호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잘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고점 신호들과 대척점에 있는 종목들을 거래를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소문난 자체가 와가지고 막 주가가 올라가요. 여기랑 대척점에 있는 건 뭐예요? 바닥을 길고 있는 거잖아요. 혹은 떨어지고 있거나 바닥을 기고 있는 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잡아야 된다? 전환점에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전환점에서 잡을 수 있는 사람, 트렌드 전환점에서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시장에서 굉장히 롱런을 많이 합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에 해당되죠. 추세가 돌아져 올라가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신호를 보고 나서 제가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분석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매수를 해서 저는 수익을 보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머니 기법도 이런 추세의 전환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손익비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환점에서 거래를 하면은 손익비가 좋아요. 왜냐? 전환점에서 그 전환이 나왔었던 변곡점을 이탈하면 정리를 하면 되고, 올라간다면 전환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크게 올라갈 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주식 초보자분들이 초심자 행운으로 20% 30%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요. 5% 10%에서 수익 잘 못 견딥니다. 근데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손실 회피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실을 확정하지 않으면 이거는 손실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초심자분들이요. 20% 30% 수익을 견뎌서 먹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10% 수익이었다가 마이너스 20%로 전환되는 경험들을 몇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5%도 못 견뎌요. 제가 어떤 사람까지 봤냐면 나중에는 플러스 1%만 되면 매도합니다. 그죠? 마이너스 10% 잘 버티면서. 손익비가 어때요? 손실은 오래 버티고 수익은 짧게 챙기고 계좌가 망가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이거 반대로 하셔야 돼요. 습관은 이걸 반대로 가주셔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5%는 못 견뎌야 됩니다. 근데 플러스 20%는 견뎌야 돼요. 그리고 요 로직이 승률이 50%만 나와도 어때요? 수익이 꾸준히 쌓여간다는 거예요. 복리처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좋은 손익비로 거래를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습관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일수록 저 박성재 전문가와 교육방에서 필히 같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빠르게 예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기법, 제가 사용하는 기법이 예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삼성전자를 12월 30일, 작년 12월 31일에 지분 35% 인수합니다. 총 지분 58%, 즉 삼성 로보틱스가 되어버린 거죠. 자,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우리는 이 공시가 나왔을 때 12월 30일에 알 수도 있지만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어느 정도의 지분을 양수도 계약 체결할지 협상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미 알 수가 있었던 재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냐? 함부로 특정하진 않습니다. 단순한 이해관계자나 그들의 지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자, 하지만 스마트 머니 신호는 이렇게 2번을 포착을 해주고요. 저 앞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뉴스 나오고 나서 연초에 점상한가 갑니다. 이 큰 주식이. 노란 추세선인 손절 추세선 이탈 안 하고 올라가죠. 자, 저는 이렇게 기준으로 이야기한댔어요.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늘어나면 매수한다라고요. 거래량 안 늘어난 것처럼 보이죠. 자, 다음 페이지 보면 거래량 늘어났습니다. 거래량 늘어났을 때 공략을 충분히 해볼 수 있었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뉴스가 뜨면서 급등이 나오더라. 손익비는 이 손절 추세선 깨면 손익비잖아요. 손절이잖아요. 마이너스 5%밖에 안 돼요. 근데 올라갈 때는 이렇게 급격하게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손익비가 좋은 거래를 꾸준히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 박성재 전문가랑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방 꼭 입장하셔서 참여해서 같이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할 시간,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히든 종목 2개 준비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종목들일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두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서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두 종목 다 너무 매력적이라서 네. 사실 어떤 종목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S&T 모티브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회사죠. 자, 현대랑 기아가 또 이제 최대 고객이에요. 또 이제 미국 쪽에 나가는 GM, 포드 이런 쪽에서만 매출 비율이 50.8%입니다. 자동차용 모터 쪽이 실제로 캐시플로우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현대차랑 기아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나서 올해 3천만 대, 누적 판매량입니다. 3천만 대가 넘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작년에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 올해도 SUV 쪽 너무 잘 나간대요. 그래서 올해도 최대 매출을 좀 달성을 할 것 같다. 라는 거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캐시가 계속 캐시플로우가 잘 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바라봐야 되는 업사이드 포인트는 방산 쪽이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실제 소총을 이제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산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은데 날이 갈수록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소총이라든지 이런 모델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자동차 쪽 모터류 매출에 더해서 방산 매출이 조금 더해지면서 이익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컨센서스가 되면은 이제 다시 올라올 겁니다.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주가는 이익을 미리 조금 반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빨간색 곡선이 이제 가격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자본 총계예요. 캐시플로우가 워낙 튼튼하다 보니까 꾸준히 돈이 쌓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PBR이 낮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저평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그 대통령이 새로 뽑히고 나서부터는 당연히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그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 나왔을 때 저 PBR 종목들 잘 봐야 된다라고 보고 방산 관련 쪽 해가지고 업사이드 요소까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산 쪽이 왜 업사이드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미국의 개입이 줄어들수록 각 국가 간의 방위 체계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EU에서도 이 무기 획득 예산, 전체 국방 예산 중에 무기 획득 예산이 2014년도에는 14%였거든요. 13%인가 14%였을 겁니다. 근데 2024년 기준으로 이게 34%까지 올랐고요. 2030년까지 무기 획득 예산을 40%까지 올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경계지에 있는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51%까지 올렸고요. 미국의 개입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죠?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함 빠지고 그리고 말라카 해협에서 군함 빠지고 국방 예산 줄이고 있어요. 미국은 재정 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올수록 이 방산 쪽에 대한 방산 관련 매출들, 기업들의 매출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말이 길었네요. 예, 스마트 머니 신호 이게 딱 보이시죠? 저는 스마트 머니 신호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 머니 신호 제가 드려도 신호 뜨고 잡으면 파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뜨고 잡으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호 뜨고 거래량 늘어가지고 조건은 마련이 됐다라는 거고 내일 시초가 매수 가능하고요. 1차 목표가 33,000원, 손절가 27,000원이고 1차 목표가 도달했을 때 2차 목표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교육방에서 제공해드린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 종목 빠르게 보겠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입니다. 수술용 복합원사, 그러니까 봉합사 쪽에서 매출 비중이 대부분 많이 나온다라고 보는데 이거 되게 잘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동사의 봉합사 이거 실 있죠? 이거를 꿰매고 상처가 아무는 그 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사의 기술력이 되게 독보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 기술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진입 장벽이 매우 높고 세계 약 7개 업체가 과점하는 시장이다. 근데 중요한 게 해외 공급사가 지금 늘고 있거든요. 자, 공급사가 다변해야 되고 해외 쪽에다가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생산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당연히 이 공급이 할당이 되는데 올해는 당장 부족하다, 쇼티지 난다, 없어서 못 판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실적이 앞으로 계속 올라가겠다. 영업이익이 올해 한 200억대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되면 또 올라갈 거예요. 컨센서스는 계속 업그레이드 될 거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있으면 안 되는 종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 스마트 머니 신호가 요때도 떴네요. 야, 요때도 뜨고 최근에도 뜨고 저때 잡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만약에 교육방에서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저 때부터 계속해서 같이 볼 수가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다시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시초가 이하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7,000원, 손절가 5,000원. 마찬가지로 그 다음 목표가나 추가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교육방에 들어오셔서 저 박성재 전문가랑 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S&T 모티브와 메타 바이오메드입니다. 두 종목 모두 수익이 나오는 것에 비해서 현재 저평가되어 있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종목을 가져가셔도 대응을 잘 못한다면 수익을 놓칠 수가 있는데 수익을 꼭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박성재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